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의과대학, 자, 전년도 입시 결과와 경쟁률, 그리고 2022학년도 전형에 대한 분석, 6부죠. 오늘은 6부로서 고신대, 동아대, 부산대, 경상대, 인제대, 제주대, 부산, 경남 지역까지 제주대까지 정리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번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 되겠죠. 물론 이번 시간은 6부의 1강으로 고신대, 동아대, 부산대까지만 정리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경상대, 인제대, 제주대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끝나는 거냐면 2019년, 2020년도 결과를 바탕으로 한 2022학년도 전형 분석까지 다 끝났고, 근데 뭐가 하나가 빠졌냐? 2021학년도 입시 결과가 아직 발표가 안 됐거든요. 2021학년도 입시 결과가 반영이 되어지면 2019, 20, 21년도의 입시 결과를 반영한 2022학년도의 전형 변화에 따른 예상 결과, 이런 부분들을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경쟁률 학생부 평균 성적을 보게 되어지면 고신대, 동아대, 부산대, 경상대, 그 다음에 인제대, 제주대, 이렇게 대학들이 6개 대학이 있는데, 대학들의 특징을 보게 되어지면 대부분의 대학들이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의 선발 비율이 많다. 대부분의 전형이 고신대부터 제주대까지가 학생부 교과 전형의 지역인재 선발 전형이에요. 대부분 다. 그런 전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 가장 눈에 하나 띄는 거는, 그런데 부산대학교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이 조금 눈에 띄어요. 부산대학교가 2022학년도가 2021년도와 전형이 좀 바뀌죠. 전형이 바뀌면서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그 다음에 논술 전형으로 하면서 전형을 뚜렷하게 하고, 전형을 뚜렷하게 하면서 지원하는 학생들의 유형을 좀 구분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부산대학교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9년도에 입시 결과가 1.74 정도의 높은 교과 평균 성적을 보여줬죠. 교과 평균 성적이 좀 높다? 아니, 낮은 거죠. 1.74니까 낮은 교과 평균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교과 성적이 낮다라는 것은 결국은 부산대학교 학생부 종합 지역 전형에서 교과 성적보다 비교과를 많이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부산, 경남 지역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이 부산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에 적합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부산대학교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은 어떤 느낌을 주고 있냐면, 결국 지원하는 학생들의 유형이 활동 역량 중심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구간이구나, 이런 점을 보여주고 수 있고,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많이 상승한 대학은 경상대학교예요. 고신대학교도 보면 11.971대 1에서 2021년도에 10.07, 12.45, 9.65, 14.17, 13.83, 그 다음에 14.24, 16.67, 큰 폭의 하락과 상승, 아니면 비슷한 정도의 내신 성적이기 때문에, 경쟁률이기 때문에 큰 변화 차이가 크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경상대만 많이 올랐죠. 보시는 것처럼 경상대학교 학생부 교과는 18.41에서 27.88대 1, 엄청 많이 오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경상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은 13대 1에서 지금 보니까 26.83대 1이기 때문에, 경상대학교 학생부 교과와 경상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은 학생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많이 몰린 이유가 있겠죠.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대부분. 그리고 이렇게 경쟁률이 많이 몰리면 대부분 이렇게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렸죠. 왜 경쟁률이 몰렸을까? 경상대학교 학생부 교과와 지역인재 전형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10대 1 정도, 어떻게 보면 약 40에서 50% 정도 경쟁률이 늘어난 이유는 뭘까? 그거는 다 뭐 때문에? 2020년도 결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원서를 쓰게 되었을 때 뭘 보고 원서를 써? 전년도의 학생부 등급, 전년도의 경쟁률, 전년도의 수능 체제의 변화와 같은 요소들을 보고 원서를 쓰거든요. 우리가 원서를 쓰게 되었을 때 가장 고려하는 요소가 뭐냐? 그럼 첫 번째는 전년도 학생부 등급, 두 번째 전년도의 경쟁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형의 변화예요. 수능 체제가 예를 들어서 낮아졌다 높아졌다 라든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모집 인원의 변화, 모집 인원이 크게 늘었다 줄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신경을 쓰시는 부분들이 결국 뭐냐면 경쟁률과 학생부 등급이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상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등급이 1.37에서 1.44로 낮아졌고 1.25에서 1.48로 낮아졌기 때문에 원서를 쓰신 분들이 이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되어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몰렸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러면 다음번에 어떻게 될 것 같아? 당연히 항상 원소가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최고점에서 원소를 쓰시게 되어지면 저점으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저점에서 원소를 쓰시게 되면 반드시 고점으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숫자에 이거 홀리시면 안 되죠. 눈에 보이는 숫자를 그대로 보고 믿으시면 절대로 안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상대학교는 어찌 보면은 내년도 2022학년도에는 원서 지원의 기회가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고신대부터 제주대까지의 특징은 대부분 학생부 교과 그리고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대학이 대부분이다. 두 번째, 부산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들은 교과 성적보다 활동 역량이 우수한 과학고 학생이나 자사고의 학생들에게 좀 더 유리한 전형으로 보여진다. 경상대학교는 전년도보다 유독 경쟁률이 많이 높아졌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첫 번째는 전년도의 입시 결과가 반영이 되어진 결과라고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신대학교를 보시게 되어지면 고신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선발하는 비율이 없어요. 고신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일반, 지역인재 전형, 정시에서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보시는 것처럼 달라진 점은 뭐냐면 학생부 교과 일반에서 30명을 뽑다가 25명으로 모집 인원이 줄었고 그리고 정시에서 지역인재 전형이 선발이 되어져서 결국 정시에서 선발 인원이 26명으로 늘어내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의 선발 비율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의 대학들이 학생부 교과이거나 교과 플러스 지역인재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고신대학교는 일반고 전형이 있기 때문에 지역인재 전형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서 지원이 가능하고 모집 인원이 25명 정도 되면 상당히 많은 모집 인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의아한 게 있어요. 궁금한 게. 뭐가 궁금하냐 하면 자 그러면 보니까 경쟁률이 보니까 1단계에서 1.38이거든요. 그쵸? 1단계에서. 그리고 최종 평균 성적이 1.21. 2019년도에 1.39 정도 되거든요. 근데 경쟁률이 너무 낮아. 경쟁률이 8.30, 11.37, 10.07 정도의 경쟁률이면 제가 예상할 때는 이 정도의 수능 체조도 지금 보면 어느 정도밖에 수능 체조가 안 나오냐면 수학을 포함하여 세계 영역 등급합이 4예요. 과탐 하나 정도 반영하면 낮은 수능 체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계 영역 등급합이 3이거나 4개 영역 등급합이 5는 아니기 때문에 아주 높은 수능 체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더군다나 문과도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할 경우에는 플러스 0.5점을 보정하긴 하지만 문과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보게 되어지면 많은 학생들이 몰릴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 또 전년도에 지금 보시면 최종 학생부 등급이 1.39에서 1.21 정도면 경쟁률의 변화가 유발이 되어질 수 있는데 경쟁률이 사실 큰 폭의 변화가 없어요. 이 정도는 사실은 경쟁률의 변화가 없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학생들이 원서를 쓰기를 주저하고 있다는 거예요. 되게 주저하고 있다. 여기를 왜 주저하고 있을까?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지금 보시게 되어지면 학생부 교과 일반과 지역인재 전형의 1단계의 배수가 7배수거든요. 1단계 배수가 7배수라는 말은 무슨 의미죠? 수능 체제를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수가 높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원서를 쓴 학생들은 내신 성적의 강점은 있지만 수능 체제에 약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능 체제를 충족을 못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1단계 배수를 7배수를 둔 거죠. 그렇죠?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당연히 수능 체제를 충족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적고 그러면 당연히 합격생들 사이에서의 내신 편차가 벌어져야 되거든요. 벌어져야 돼. 다시 말하면 최초 합격자의 내신 성적은 1.15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는 1.45, 1.55까지 벌어져야 하는데 1.21 정도에서 멈추고 있다. 1.39에서 멈췄다. 그 이유는 바로 어디에 있냐면 수시 2월에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보시게 되어지면 고신대학교 2021학년도에 수시에서 2월인 인원이 3명, 많지 않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시에서 선발한 인원이 36명이었고 2020년도에는 무려 25명이 2월이 됐어요. 최종 선발인은 51명이 되어졌고 2019년도에 수시 2월 인원이 23명 그래서 최종 인원이 49명이 됐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보면은 정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의 약 50% 정도가 수시에서 넘어갔다는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시에서 정시를 2월 되는 비율이 매우 높은 거예요. 수시에서 정시를 2월이 되는 비율이 높다는 말은 무슨 말이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수시에서 정시를 2월이 왜 될까?
첫 번째 이거죠. 대학의 학생들이 원서를 썼는데 첫 번째, 학생들이 수시에 원서를 쓴 학생들 중에서 수능 체제를 충족하는 학생들이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뽑고 싶은데 못 뽑았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인원만큼을 25명을 정시에 넘겨서 뽑아야 됐어. 이거죠. 이럴 때는 무슨 얘기냐면 아예 아무도 수능 체제를 충족하지 못해서 수능 체제 충족하는 10명을 뽑고 났더니 나머지 애들은 어쩔 수 없이 정시를 넘겼더라. 이런 의미일 텐데 실제 배수가 7배수거든요. 7배수라고 한다면 수능 체제를 충족하는 비율이 예를 들어서 25% 정도만 나온다 하더라도 실제 합격생들 사이에서 다 뽑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수시에서 정시를 2월에 시켰다는 얘기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대학에서 합격생들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이드라인을. 무슨 말이냐면 우리 대학에서 합격하는 학생들의 학생부 교과 성적의 최저선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체제를 충족한다 하더라도 내신 성적이 너무 낮은 학생들은 뽑지 않고 그 인원만큼은 정시를 2월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내신 성적이 낮아지지 않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동국대학교 경주 같은 경우에 2.30 정도의 내신 성적이 나왔죠. 동국대학교 경주가 어디 있더라? 자, 동국대학교 경주를 한번 돌아가보겠습니다. 영남대학교 한 번만 돌려볼게요. 여기 있네요. 동국대학교 경주를 보시게 되어지면 동국대학교 경주의 교과 성적, 학생부 교과가 2020학년도에 지금 봤더니 학생부 평균 성적이 2.30 정도의 평균 성적이 나왔단 말이에요. 수능 최저 비율이 14.4%의 충족률을 보였다. 이건 이해가 돼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동국대학교 경주가 만약에 일정 정도의 내신 성적이 안 되는 학생들을 수시에서 정시를 2월을 시켰다면 동국대학교 학생부 교과의 학생부 평균 성적은 훨씬 높아졌을 거예요. 그런데 동국대학교는 대부분의 학생들을 수시에서 다 뽑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수능 최저가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평균 성적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걸 고신대하고 동국대 경주를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동국대나 고신대학교나 비슷한 정도의 유형을 가지고 있는 학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동국대학교는 학생들이 수능 체제를 많이 충족을 못해서 합격생들의 내신 성적이 낮아졌다 하더라도 그 인원만큼을 수시에서 뽑은 거고 고신대 같은 경우는 수능 체제를 충족을 못해서 합격생들의 내신 성적이 낮아졌을 때 일정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성적이 너무 낮은 학생들은 선발하지 않고 내신 성적이 대부분 1.2나 1.3 정도에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나머지를 정시로 이월하여 뽑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국대학교는 2.30이라고 하는 학생부 등급 성적이 나온 거고 고신대학교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1.2 정도, 요 정도의 내신 성적이 나오게 되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실 때는 뭐냐면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가 좋아?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첫 번째는 대학에서 선발한 인원은 많은 게 좋죠. 30명. 두 번째는 충원율이 많으면 좋죠. 30명을 뽑았는데 충원율이 높아. 충원율이 30명이야. 그럼 결국 60명 뽑는 꼴이잖아요. 근데 고신대는 30명 뽑는데 충원율이 6명밖에 안 나와. 이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최초 합격이 아니면 못 붙는다는 얘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30명을 뽑겠다고 했는데 실제 30명을 뽑아 안 뽑아? 안 뽑죠. 2020년도를 보게 되어지면 이 25명을 올렸어요. 여기서 보시는 것이 2020년도에 뽑겠다는 인원이 예를 들어서 여기 다 합쳐가지고 여기 나오는 50명이었다고 한다면 이 50명 중에서 절반만 선발하고 전반을 정시로 넘겼다는 뜻이기 때문에 결국은 고신대학교는 30명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30명에서 인원을 정시로 넘겨버리기 때문에 실제 선발의 인원은 매우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학교들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원서 지원하시게 되었을 때 매우 불리한 대학이라고 보셔야 돼요. 단 내가 고신대학교에 적합한 전형 방식이라든가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어. 나는 고신대에 붙을 수 있는 교과 성적과 고신대에 합격할 수 있는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이 딱 된다. 흔히 말해서 내신 성적이 1.20 그리고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진다면 고신대학교 학생부 교과 일반이나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의 원서를 쓰시면 돼요. 그런데 혹시라도 고신대학교에 추가 합격을 바라시거나 고신대에 넣을 수 있는 내신 성적보다 좀 더 낮은 성적에서 붙으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시 말해서 추가 합격을 노리시는 분들이 고신대에 원서를 쓰시면 안 되죠. 왜? 고신대는 추문율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실제 고신대에서 어느 정도의 학생부 성적의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일정 성적이 안 되면 어디로 넘긴다? 정시를 넘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서 지원에 불리한 학교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높지 않은 내신 성적과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크게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동아대학교를 보겠습니다. 동아대학교는 고신대에 비해서 되게 좋은 학교예요. 좋은 학교라는 얘기가 뭐 동아대가 고신대보다 좋다라는 뜻이 아니라 원서를 쓰시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더 좋은 학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동아대학교는 일차적으로는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교과 전형이니까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만 원서를 쓰실 수 있는데, 자, 전형의 변화를 보시게 되어지면 동아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인재라는 이름이 바뀌죠. 2022학년도에는 지역인재 교과 전형으로 이름이 바뀌고, 그리고 전년도에는 다단계 전형이었어요. 1단계에서는 학생부 교과 8배수 100%,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90에 면접 10%를 반영하고 면접일자는 수능 이후에 받는데, 이게 2022학년도로 가게 되면서 학생부 교과 100%를 바뀝니다. 전형이. 그리고 수능 체제는 4개형의 등급합 6, 이 정도의 수능 체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신대에 비해서 동아대가 뭐가 좋으냐 말씀을 드리면, 동아대학교 2020년도에 모집 인원을 보면 30명이죠. 지원 인원이 425명의 경쟁률이 14.17대 1이니까 고신대보다는 경쟁률이 약간 높아요. 자, 그리고 수능 최저 총적 비율을 보니까 31.06%. 수능 최저의 총적 비율은 뭐 낮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적절한 수능 최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425명 지원자 중에 수능 체제를 충족한 학생들의 비율이 125명이 충족을 했고, 그리고 비율이 4.40. 다시 말해서 경쟁률은, 표면적인 경쟁률은 14.17이지만 실제 경쟁률은 4.40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나오게 되어졌는데, 합격생들의 성적을 보니까 1.33이 평균 성적이고 80%가 1.43 정도의 평균 성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성적이 고신대보다는 당연히 내신 성적이 좀 낮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점은 바로 뭐냐면, 뭘 말씀드리냐면, 동아대학교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모집 인원이 30명인데 후보 순위가 29명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2020년도에는 동아대 같은 경우는 최초 선발 인원과 추가 합격된 인원까지 합격이 되어지면 약 60명 정도의 인원이 결국은 모집 인원이 되었다는 의미고, 그리고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은 동아대학교는 수시 2월 인원을 보게 되어지면 2021년도에 수시에서 2월된 인원이 0명이에요. 정시에서 최종적으로 9명 선발했고, 지역인재 전형에서도 2월된 인원이 0명, 최종적으로 11명 선발했고, 2020년도에도 수시에서 2월된 인원이 0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 2월 인원이 없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시 2월 인원이 없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단계 통과하고 수능 최저 통과하고 한 학생이라면 1단계 통과하고 수능 최저 통과한 학생이라고 한다면 성적과 관계없이 뽑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합격생들의 평균 성적이 1.33이 나온 거고 80%가 1.43이 나온 거고, 그럼 최종 합격자까지 가게 되어지면 내신 성적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내가 만약에 1.20 정도의 성적에 수능 체제를 완벽하게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분이라면 그러면 고신대로 원서를 쓸 수 있어. 근데 나는 그거보다 내신 성적이 조금 낮아, 불안해, 최초 합이 아니라 추가 합격까지 고려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는 동아대학교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어질 때 뭘 보실 필요가 있냐면, 수시에서 정시로 2월 되어지는 인원을 반드시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 수시에서 정시로 2월 되어지는 부분들은 2월이 발생이 되면 2월 한다, 발생이 안 되면 안 한다가 아니라, 수시에서 정시로 2월 하는 거는 일종의 대학의 정책과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021년도에 수시에서 정시로 2월 하는 인원이 발생이 되어진 대학들이 그 다음 연도에도 인원이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단 어떤 경우에 발생이 되지 않냐면, 전년도에 수시에서 정시로 2월이 되어지는 인원이 많아서 대학에서 수능 체제를 조절했거나,
수능 체제를 변경해서 수능 체제를 완화시켰다 라는 얘기는 결국 무슨 의미로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가급적이면 수시에서 선발한 인원을 선발하겠다는 의미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변화가 없다면 전년도와 같은 패턴이 유사하게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신대보다는 동아대학교가 훨씬 더 대학 합격에 유리한 대학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쟁률의 차이는 사실 별로 크진 않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0년도에는 14.17 정도의 경쟁률이었고 2021년도에는 13.83대 1의 경쟁률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점들을 고려하시게 되어지면 조금 더 적극적인 원서 지원을 하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부산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대학교는 전형 변화가 좀 많아요. 지금 보시면 2021년도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15명을 뽑았고, 그 다음에 지역인재 전형에서 30명을 뽑았는데 지역인재 전형은 변화가 없네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30명에서 15명으로 인원이 줄었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 줄고, 지역인재 전형은 반대로 15명에서 30명으로 늘고, 그 다음에 논술 지역인재 전형에 20명이 생겼고, 그 다음에 정시 모집 인원은 5명이 줄었죠. 이걸 보게 되어지면 부산대학교는 전형을 좀 더 뚜렷하게 구분을 진 것 같아요. 어떻게? 대부분 지역인재 전형 중심으로 전형을 가되, 첫 번째는 지역인재 전형 중심으로 가되, 첫 번째는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 그 다음에 두 번째 경남 부산 지역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과학고나 영재고 또는 자사고 학생들을 어디로 뽑아?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논술 전형을 하나 집어넣은 거라고 보여져요. 논술 전형은 어찌 보면은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많은 학생들이 원서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대학에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전형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논술 전형을 지금 만들어 놨고요. 지금 보시게 되어지면 전형의 변화를 보게 되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생부 교과 100%, 수능 체제가 바뀝니다. 전년도에는 국어, 수학과 과탐 등급 합4, 세계 영역 등급 합4에 영어가 2등급이 반영이 되어졌는데 2022학년도부터는 영어 2등급을 빼요. 세계 영역 등급 합이 4, 그 다음에 두 과목 평균으로 가기 때문에 영어만 빠지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영어가 있다 없다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신 수능 체조가 두 과목 평균이기 때문에 다른 대학에 비해서는 약간 좀 높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세계 영역 등급 합의 4에 보통 한 과목을 반영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이라고 보면 두 과목 평균을 주기 때문에 수능 체제는 약간 어느 정도 높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은 수능 체제는 동일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바뀌었어요. 전년도에는 서류평가를 해서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가 들어가는 전형이었는데 올해부터는 다단계 전형으로 1단계에서 4배수 서류평가 들어가는데 학생부 자기소개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학생부를 1단계 뽑고 난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을 봅니다. 면접을. 논술 전형은 학생부 교과 20%에 비교과 10%, 논술 70%로 해서 면접을 보게 되고, 면접은 수리논술 중심으로 시험을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주목할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부산대학교는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은 경남이나 부산 지역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대부분 자사고나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 중심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부산 학생부 종합전형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30명, 여기는 이제 그 지역의 학생들 중에서 학생부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은 많은 학생들이 원서를 쓸 수 있는 지역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전형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전년도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는 14.24대 1의 경쟁률이고, 그 다음에 후보 순위는 21명, 비교적 초과율은 높죠. 그 다음에 학생부 등급은 1.20에서 1.31 정도의 교과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2020년도에 입시 결과를 보게 되어지면 2019년도에 교과 성적이 1.87 정도 성적이 되어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신 성적이 1.87이다. 그럼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내신 성적이 안 좋은 애들도 붙는다, 이런 의미보다는 교과 성적보다는 활동 중심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다, 이런 점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논술 전형은 2020년도까지 진행을 했죠. 그렇죠? 2020년도에 논술 전형 보면 2020년도에 경쟁률이 35명을 뽑게 되어질 때 125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여줬어요.
자, 20명을 선발하게 되어지면 올해도 마찬가지로 적어도 경쟁률이 150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나올 것 같고 사실상 충원율이 거의 없죠. 왜냐하면 대부분 논술로 뽑는 의과대학들이 많이 감소가 되어졌기 때문에 부산대학교 논술 전용으로 의예과를 붙은 학생이 다른 대학교에 붙을 가능성이 되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경쟁률 150대 1이라고 하면 150대 1의 경쟁률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부산대학교 논술 전용으로 만약에 의예과를 목표로 삼아서 원서를 쓰신다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너무 좀 원서 지원이 비현실적이고 합격 가능성이 사실 별로 없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원서 지원은 무슨 말이냐면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강하게 붙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원서를 쓰는 것보다는 그냥 원서를 쓸 데가 없으니까 쓰는 거거든요. 쓸 데가 없이 그냥 막연하게 원서를 던져놓는 희망 없이 원서를 쓰는 거기 때문에 붙을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볼 수 없고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런 원서 지원은 사실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경쟁률이 상식 이상으로 경쟁률이 높아지게 되어지면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부산대학교에 만약에 합격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전형의 원서를 써서 원서 지원을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부산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0년도에 2월 인원이 2명, 2021년도에 2월 인원이 1명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수시에서 정시로 많은 인원을 이월시키지 않고 수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을 대부분 수시에서 선발하는 대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점수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지만 이렇게 전형을 뚜렷하게 구분짓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활동 역량이 우수한 학생들의 구간은 대부분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이 그냥 논술 전형으로 희망 없이 원서를 쓰는 경우 이런 경우는 합격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부산대에 적절성이 있으신 분들은 부산대에 원서를 쓰지만 적절성이나 합격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부산대에 원서를 쓰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전형이 뚜렷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냐면 경상대, 인제대, 제주대 이 세 개 대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잘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세 개 대학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하고 그러면 지금 이제 메이저 대학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산, 경남, 제주대까지 해서 6부에 걸쳐서 내용 정리가 다 되어져 있고요. 못 보신 분들은 앞에 내용을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부족한 부분들은 다음 영상을 촬영하면서 다시 준비를 해서 첨서부터 서울 메이저 대학부터 시작해서 서울, 경기, 그 다음에 강원, 충북, 그 다음에 경상, 전라 쭉 대학들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 이제 경상도, 그 다음에 제주도 여기까지 빠지고 난 다음에 참 빠진 게 있네요. 죄송합니다. 전남, 광주, 전북 지역에 대학들이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6부가 끝나고 난 다음에 7부 이어서까지 촬영하게 되어지면 의과대학까지 내용이 정리가 끝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